안녕하십니까. 무주택자를 위한 아파트 바로알기 운동본부 무아바 이현철입니다. 자, 오늘은 최근 들어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 택지 부분까지 확대 적용하겠다라고 발표한 것에 대해서 시장이 과연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정부의 의도를 정확히 좀 어느 정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정부는 9.13 대책으로 인해서 시장이 하향 안정화되었다라고 어느 정도 평가를 하고 있고 전문가들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최근 들어 강남권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반등 조짐이 나타내고 있죠. 정부는 이러한 반등 조짐이 나타나자 시장을 빠르게 안정시켜야 된다라는 압박감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반등 조짐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이게 빨리 손을 쓰지 않으면 지금까지 상승으로 이어져 왔던 이런 그 시장 참여자들, 투기꾼들의 심리를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빠르게 이러한 움직임을 잡으려고 지금 정부는 이 추가 규제 카드를 빠르게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 추가 규제 카드로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 부분까지 확대 적용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이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 택지 부분까지 확대 적용하는데 그럼 어떤 것에 영향이 이렇게 크길래 이런 카드를 추가 규제 카드로 쓰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재개발, 재건축 시장입니다. 왜 재개발, 재건축이 분양가 상한제에 영향을 많이 받냐? 재개발, 재건축이 간단하게 얘기해서 일반 분양분을 비싸게 잘 팔려야만 사업이 잘 진행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어야만 조합원과 건설사에게 수익이 골고루 잘 배분되는 그런 상황으로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을 하게 되면 비싸게 팔아야 될 일반 분양분에게 분양가를 낮게 적용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건설사와 조합원에게 돌아갈 수익이 적어지거나 거의 없는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면 시장에서 그 조합원들이 실망 매물을 출회할 가능성이 많죠. 이렇게 해서 매물들이 나오게 되면 시장이 하락, 안정화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 시장이 과연 정부가 의도한 바대로 움직일지 그렇게 갈 것인지 이렇게 진단을 좀 해봐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왜 시장이 지금 반등을 나타내고 있을까요? 자, 보면 9.13 대책이 나왔을 때 아까도 얘기했듯이 전문가들이 거의 대부분의 전문가들도 하락할 것이다 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9.13 대책이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아주 강력한 규제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서 어느 정도 시장이 하락하는 듯한 모양새를 나타내기도 했었죠. 그런데 지금 갑자기 최근 들어서 강남권을 중심으로 이렇게 반등하는 이런 지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많은 전문가들과 정부가 간과한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오히려 이런 규제책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부작용, 이 부작용을 모르거나 아니면 간과했던 것이죠. 그럼 이 부작용이 무엇이냐? 부작용이 무엇이냐 하면은, 자, 9.13 대책의 핵심은 뭐죠? 9.13 대책의 핵심은 바로 매수세를 잡는 것입니다. 매수세를. 이 9.13 대책을 정책 입안한 분이 김수현 전 정책실장인데요. 이분은 부동산 시장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 시장을. 자, 아파트는 사람이 살아야 될 공간이지 이거를 사고 파는 물건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 우리나라의 지금 주택 보급률을 봤을 때는 주택의 수는 지금 충분하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막 공급을 늘려가면서 이렇게 주택 수를 늘려야 될 필요성은 잘 못 느끼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렇게 충분한 주택 수에서 왜 시장들이 요동을 치느냐, 이것은 이 원인을 뭘로 보고 있느냐, 투기꾼, 아주 나쁜 투기꾼들에 의해서 시장이 교란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 매수세, 투기꾼들을 잡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매수세만 잡으면 시장이 안정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9.13 대책도 그 일환으로 대출 규제를 아주 강력하게 펼침으로 인해서 매수세를 거의 실종시키다시피 했습니다. 그 효과로 시장은 어느 정도 하향 안정화되는 듯한 모양새를 나타냈었죠. 그런데 여기에 부작용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실종된 매수세보다 더 많은 매도세가 실종되는 것이죠. 시장이 하락 안정화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매수세가 줄어든 것에 대비해서 매도세는 그대로 유지하거나 더 많아지거나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했냐? 매수세가 사라졌는데 매도세는 더 많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팽팽한 대립을 이루고 있다가 하나씩 가끔씩 거래되는 모양새들이 조금씩 올라가는 이런 거래들이 지금 아주 간간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럼 왜 이 매도세들이 실종이 되었냐? 이게 바로 이 규제책의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바로 뭐냐? 자, 집 가지는 사람들이 매도를 해야 이제 이 매도 물량이지 않습니까? 근데 집 가지는 사람들의 심리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자, 집 가지는 사람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사람들이 손해 보는 걸 극도로 싫어합니다. 더군다나 예상치 못한 손해는 정말 싫어하는 것이죠. 그럼 예상치 못한 손해가 무엇이냐? 바로 규제책으로 지금 집 가진 사람들에게 예상치 못한 손해들이 지금 발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뭐냐? 첫 번째는
파리 대책 때 나온 양도세 추가 부분입니다. 지금 파리 대책 때 2주택자에게는 10%포인트, 3주택자에게는 20%포인트를 양도세로 기존 양도세율에다가 이만큼을 더해서 내게 만들었죠. 이 부분이 다주택자들에게는 예상치 못했던 이런 부분이고, 그리고 자, 매수세가 실종됨으로 인해서 어떤 상황이 펼쳐지냐. 자, 이분들이 만약에 매도를 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시세가 10억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물건을 10억에 팔려고 내놨는데 매수세가 없어요. 10억에 팔리겠습니까? 안 팔리겠죠. 자, 매수세가 없어지긴 했지만 아예 없어진 게 아니고, 자, 현금 부자들이나 무주택자들은 지금 밑에서 좀 대기 중인 매수세가 있어요. 급매물을 잡겠다라고 지금 대기 중인 매수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도자가 시장에서 이 거래를 시키기 위해서는 시세인 10억에서 빠진, 어느 정도 빠진 금액의 물건을 내놔야 거래가 되는 상황이 펼쳐지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매도자는 이렇게 하락한 부분이 손실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예상치 못했던 손실인 거죠. 이런 부분 때문에, 자, 시장에서 한번 확인차 매물은 내놓을 수 있어요. 자, 10억에 나는 팔아줘라, 이렇게 부동산들에게 의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매수세가 10억에 살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8억, 7억에 팔기는 싫은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정말 급한 분은 이렇게라도 팔아야 되겠죠. 아니면 공포를 느끼는 사람이거나, 그렇게 해서 어쩌다 한두 건씩 거래되는 것이, 자, 시장에서 하락했다라고 느낄 만한 지표들인 거죠, 이게. 그런데 이걸로 끝입니다. 이거는 정말 급한 사람들이 내놓는 매물이고, 나머지는 서로 대립 관계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팽팽하게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가 자, 지금 보면은 급매물로 급한 사람이 10억 시세에 있는 거를 한 7억 정도에 팔았어요. 그래서 뭐 한 3억 떨어진 것처럼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대립을 이루다가 누군가가, 매도자가 조금 급하긴 한데 그래도 7억에는 팔기 싫고 8억 정도에 한번 내놔 봅니다. 그런데 서로 기다리다 지친 이 매수자 중에 한 분이 8억에 이런 것들을 사죠. 이런 거래들이 간간히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자, 보면은 10억으로 갔던 것이 7억으로 뚝 떨어집니다. 9.13 대책이 나오고 인해서 7억으로 뚝 떨어졌다가 다시 조금 있으니까 8억에 거래가 되는 것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9억에 거래된 것들이 나오고, 최근에는 또 10억에 거래된 것들도 나오고, 그러면 지표만 보면 어떻게 되죠? 하락했다가 다시 반등하는 이런 그래프를 나타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앞으로의 시장에서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큽니다. 지금 매도세와 매수세가 사라진 상황이죠. 거래가 앞으로 자주 일어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런 쪽에서, 자, 시장이 어느 한쪽으로 싹 쏠리게 되면 그쪽 방향으로 급격하게 그래프를 그리는 상황으로 나타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폭락이든 폭등이든 폭이 들어가는 거죠. 네. 그런데 지금 어느 상황으로 갈 것 같습니까? 그렇죠. 지금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하락보다는 폭등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 지금까지
아파트 시장이 굉장히 높은 상승을 쭉 긴 기간 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9.13 대책이라는 아주 강력한 대책으로 일시적으로 하락하는 모양새를 나타냈다가 지금 다시 반등하는 지표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러면 이것을 본 시장 참여자들은 어떤 느낌을 가지냐? 시장이 정부의 규제를 이겨내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상승하는 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질 가능성이 아주 많은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를 내놓고 있는데요.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는 의도는 제발 지금 집 가진 사람들이 집을 팔아라 이거거든요. 제발 집을 팔아라. 그런데 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된다고 해서 과연 지금 집 가진 사람들이 실망 매물을 내놓을 것인가? 이걸 잘 판단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잘 생각해 봐야 될 게, 자,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되기 이전에도 이미 재개발, 재건축 시장에는 아주 강력한 규제들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뭐냐? 초과이익 환수. 그러니까 초과이익이 생기면 이걸 다 환수하겠다는 거예요. 세금으로 걷어들이겠다라는 거예요. 이분들은 이익이 남는 게 별로 없죠. 그러니까 굳이 막 사업을 막 적극적으로 펼칠 지금 모양새를 나타내질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재개발, 재건축 시장이 지금 활발한 모양을 띄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뭐 지금 계속 추가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규제들이 지금 뭐 세입자를 보호해서 그 이주 대책을 세운다든지 아니면 지금 이주자들에게 대출을 예전에는 막 해줬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대출 규제가 적용이 되어서 그 대출도 잘 안 되는 여러 가지 지금 사업을 시행하기 어려운 강력한 규제들이 이미 시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 보시면 이런 강력한 규제가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9.13 대책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런 규제가 나와서 보면은 전문가들이 이런 규제들이 있기 때문에 9.13 대책이 나왔을 때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봤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매도 물량이 안 나온 거예요. 지금까지 잘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버텨왔는데 굳이 지금 시점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한다고 해서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되면 사업 시행이 어려워지니까 그럼 실망 매물이 막 출회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는 게 지금 정부인데 진짜 이대로 갈까요? 제가 볼 때는 그럴 것 같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지금 재개발, 재건축에 집 가진 사람들은 잘 버텨왔거든요. 그리고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이분들은 급할 게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정부가 지금 아주 크게 잘못 파악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 지금 강남권 시장이 재개발, 재건축이 주도하고 있는 시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냐면 지금 강남권 시장은 이미 재개발, 재건축이 끝나서 새 아파트로 입주한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은요, 강남시장은 이 새 아파트들이 주도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새 아파트들이 먼저 올라가고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기대 심리가 높아진 재건축, 재개발 대상인 아파트들이 추가적으로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것인데, 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어서
사업 시행이 어려워지면 어떤 상황이 펼쳐질까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희소 가치가 굉장히 높아진 새 아파트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쪽으로 지금까지 투자자들이 몰려서 이쪽으로 올려왔다가 9.13 대책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주춤하고 있는데 다시 이쪽으로 몰려들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앞으로 더 많은 새 아파트 상승이 이루어질 것이고, 이로 인해서 사업 시행이 안 되더라도 재개발 재건축은 따라서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더라도 얘네들이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얘네들 분양가 상한제 적용된 가격도 당연히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은 이분들도 다시 사업성이 생기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지금 실망 매물을 추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다주택자들이 안 나오는 거죠. 매물이 더 오히려 잠기게 되면 진짜 앞으로 폭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은요,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드린 상황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든 안 되든 지금 시장의 어떤 사이클에 의해서, 사이클과 대중심리 여러 가지 요소들이 결합이 되어서 지금 이 폭등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된다면 제가 볼 때는 지금 공급 물량이나 이런 것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어느 정도 폭등을 한 이후에 그 이후에 시장이 하락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더 길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정부의 올바른 대안은 무엇일까요? 제가 대안책까지 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부의 올바른 대안은 제가 볼 때는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 바로 지방시장이죠. 자, 지방시장을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시장은 2009년부터 꾸준하게 상승하기 시작해가지고 2015년과 2016년도에 거의 폭등에 가까운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 이후에 지금 하락세로 넘어갔죠. 그런데 제가 지방시장을 증거로 삼는 이유는 지방시장이 올라갈 때는 서울 수도권 시장이 막 상승 시작하고 막 이렇게 할 때거든요. 그래서 그때 규제책이 없었어요. 특별한 규제책이 없이 지방시장은 자연스러운 시장의 사이클로 그냥 흘러가는 자연스러운 시장 상태였습니다. 자유시장. 이런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공급 물량이 늘어나고 높은 분양가로 인해서 부담을 느낀 매수자들이 매수를 주저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미분양이 생기게 되고, 미분양이 생긴 미분양 후에 또 추가로 분양하는 물건들이 미분양이 발생을 하고, 미분양이 적체되니까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서 입주할 때 아직도 팔리지 않은 입주 미분양도 발생하면서 시장이 비로소 하락하는 그러한 사이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제가 적용이 되지 않으면 아주 짧은 정상적인 사이클 기간을 그릴 수 있는데, 여기에 지금 규제가 적용된 데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지금 바로 대구, 대전, 광주. 지금 하락하려고 하는데 지금 다른 지방에 비해서 약간 사이클이 1년, 2년 정도 늦은 사이클을 보이고 있는, 아니면 좀 더 강한 사이클을 보여서 그 힘이 더 강한
도시인 대구, 대전, 광주 등이 하락을 하려고 하는 도중에 그때 서울이 막 상승하는 시기와 맞물려서 정부 규제책이 나와서 정부가 공급 규제를 해버리죠. 공급 규제가 전국적으로 규제책이 먹히면서 지금 대구, 대전, 광주 같은 경우 미분양이 안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승세의 흐름이 오히려 꺾이지 않고 이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부가 가만히 있으면 시장이 자연스러운 흐름대로 흘러가서 높아지긴 하지만 다시 하락하는 그런 모양새를 나타낼 수 있는데, 지금 자꾸 규제를 적용함으로 인해서 시장이 오히려 왜곡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지금 이러한 상황을 명확하게 인지해야 합니다. 자꾸 보여지기 위한 규제를 나타내면 시장은 더 왜곡되어서 의도치 않은 서민들이 더 피해를 보는 그러한 악순환이 계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는 제발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오히려 도와주는 것이다 라고 어느 정도 분석을 하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부가 최근 발표한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 택지 부분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시장이 어떤 반응을 나타낼지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그 결과는 어느 정도 폭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그 기간도 더 길어질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무주택자를 위한 아파트 바로 알기 운동본부 무아바 이현철은 부동산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정확한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림으로 인해서 그 무주택자들이 조금이나마 내 집 마련을 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